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아노라인데요. 아노라는 제77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감독은 샘 베이커로 텐저린 플로리다 프로젝트, 레드 로켓 등의 영화로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번에 아노라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샘 베이커 감독의 작품 중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이 작품도 꽤 오래전에 봐서 자세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뇌리에 박혀있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에 이 이상은 말을 아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꼭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진한 여운이 아노라에서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장르를 거치며 씁쓸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영화, 마지막의 여운이 한동안 기억될 영화, 노동에 관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영화, 아노라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아노라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노라는 애니가 일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애니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여자입니다. 스트립 댄스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클럽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선정적인 옷을 입은 채 서비스를 원하는 남성을 위해서 야한 춤을 추는 것이 애니의 일인 것이죠. 그럼 애니가 일하는 클럽은 애니에게 척박한 환경일까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클럽은 애니에게 한국으로 치자면 4대 보험은 들어주지 않는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정규직 느낌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고 돈도 제대로 주는 곳입니다. 애니의 친구 같은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는 트러블이 있지만 그것이 애니의 클럽 생활에 큰 역할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친한 동료도 있고 나름 돈도 버는 그런 직장이 클럽인 것입니다. 애니는 그곳에서 댄서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매니저의 부탁으로 러시아 큰손인 이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반은 러시아 재벌 2세 정도 되는 사고뭉치 도련님입니다. 그는 노동을 해본 적이 없은 아직 아위와 같은 포지션입니다. 따라서 그는 돈을 쓸 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일종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니와의 관계조차 계약 관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반은 애니에게 돈을 주고 댄스를 받고 돈을 주고 일주일간의 여자친구 행세를 받고 애니와 결혼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애니는 점차 이반의 댄서, 이반의 여자친구, 이반의 배우자의 지위로 급상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나머지 클럽원들은 애니를 축복했습니다. 마치 이직이 잘된 동료를 축하하는 것처럼요. 이로써 애니는 자신의 성적인 서비스와 외모 덕에 돈을 벌게 되었고 취직까지 하며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웬 3명의 날건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반의 집을 뒤엎게 됩니다. 이반의 집을 찾아온 일당은 그의 아버지의 수하들입니다. 형제로 보이는 사람이 둘, 토로스와 가닉, 그의 수하인 깡패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 이고르, 이렇게 3명에서 이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이반이 충동적으로 애니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반이 7살 때부터 뒷수습을 해왔다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된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반을 잘 알고 있죠. 이반은 부모님이 찾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애니를 버리고 도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애니는 이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일당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장면이 마치 활극처럼 코믹하게 연출이 됩니다. 애니는 길을 쓰고 그들, 특히 이고르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어깨를 물기까지 하면서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고르는 애니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깡패처럼 등장하고 작중의 대사를 통해서 강간범 같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허나 이고르의 입에서 정확하게 나는 깡패가 아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는 이반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깡패는 아닌 것입니다. 그저 잡일을 하는 노동자일 뿐이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반은 도망쳐 나왔고 애니는 잡혔습니다. 애니는 결혼을 무료로 만들어야 하는 수하 3명과 같이 다니면서 이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애니와 수하 3명의 목표는 이반을 찾는 것이므로 같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애니는 이반을 찾아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설득하여 목소리를 내라고 할 것이고 3인방은 법적으로 데려가서 혼인무효 소송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이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3인방은 이반을 찾는 행위가 노동일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이란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것이죠. 애니 또한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애니와 이반의 관계는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애니의 신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신분 상승을 지키기 위해서 이반을 찾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가 절박한 상황에서 손발이 척척 잘 맞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기묘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반과 애니가 있을 때랑 3인방과 애니가 있을 때랑 대비가 되는 느낌을 주죠. 이반과 애니랑 있을 때는 마치 상하관계가 뚜렷하여서 어디선가 선이 그어진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3인방과 애니가 있을 때면 같은 노동자들끼리 손발이 맞게 일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영화를 찾는 과정에서 영화는 일종의 추적극처럼 연출을 하여 집중력을 주게 됩니다. 지루할 틈이 없죠. 한편 마침내 이반을 찾게 됩니다. 애니가 일하는 클럽에 이반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다이아몬드에게 봉댄스를 받으며 술을 징탕 마시고 즐기고 있었죠. 이 모습에 애니는 화가 났고 이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반은 인사불성입니다. 3인방이 이반과 애니를 확보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혼 무효 소송입니다. 허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반과 애니가 결혼한 장소가 LA라서 뉴욕주의 법원에서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3인방은 큰일을 직감하게 되고 이반은 아무 생각 없이 숙취에 뻗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반의 부모님이 러시아에서 뉴욕으로 오게 되고 애니와 마주합니다. 애니는 서툰 러시아어로 자신을 아노라라고 소개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아노라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의 노동자의 아이덴티티로 애니라고 소개했지만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은 애니는 자신의 본명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창녀, 몸 파는 여자 애니가 아니고 아노라라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이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반의 엄마는 아노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을 시키려고 LA까지 전용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노라는 이반의 어린애 같은 모습에 진심으로 욕을 뱉게 됩니다. 3인방 말대로 이반은 그저 덜 크고 싸가지 없는 아이일 뿐입니다. 자신의 진심으로 사랑을 해서 너는 내 아내니까 자신의 편을 들어줄까라고 생각한 멍청한 아노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한 벌로 이반은 러시아로 가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 벌에 처해집니다. 아노라는 뉴욕에 있는 이반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낸 뒤 본인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영화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노라는 아마도 애니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녀가 이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그녀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할머니와 같이 자라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고 더듬더듬 말할 수 있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지만 러시아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노라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3인방 중 이고리입니다. 그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최하위 계층이죠. 깡패가 아님에도 강간범이 아님에도 그렇게 오해를 받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의 상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토로스와 가닉인데 이 둘은 형제이므로 이고르보다는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형제는 아노라를 그저 처리해야 하는 일을 대상으로 봅니다. 그 이상을 것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죠. 하지만 이고르는 다릅니다. 같은 처지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인간성으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노라에게 친절합니다. 추운 바닷가 근처를 걸어갈 때 목을 감싸라고 스카프를 건넨다던가 앞에서 그녀가 날뛸 때 그의 말을 빌리자면 진정하도록 도와준다던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때 담요를 덮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누구도 아노라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돈으로 엮여있는 관계니까요. 아노라가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노라도 알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고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고르가 그런 친절을 베풀 때마다 아노라는 그것을 비웃고 외면합니다. 아마도 이는 동정이라고 생각을 해서인 것 같은데 유역집에 가서 이고르와 아노라가 있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고르는 아노라와 대화를 하고 묘하지만 잘 맞는 대화에 서로가 웃기도 합니다. 이때 아노라는 이고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만약 두 형제가 없었다면 너는 날 강간했을 거야 입니다. 이때 이고르는 나는 강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아노라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자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즉 이고르는 자신은 깡패도 강간범도 아닌 그저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고 그것은 너 아노라와 같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녀라고 부르는 것에 기겁을 하며 싫어했던 아노라는 그렇게 보이는 색안경을 똑같이 쓴 채 이고르를 마주하게 된 것이고 그때 느껴지는 수치심에 그를 더욱더 비웃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고르가 어떤 마음으로 아노라에게 선의를 베풀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허나 하나 확신한 것은 마지막 장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노라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은 이고르 뿐입니다. 어쩌면 감독의 특성상으로 마지막 장면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고르의 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대사는 거의 없지만 아노라는 결국 원래 신분으로 되돌아왔고 마지막까지 이고르는 친절했죠. 이 친절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고르가 아노라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매너를 지킨다는 쪽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노라는 이고르와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고 처참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고르가 아노라가 뺏겼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시 돌려주게 되고 이는 위로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노라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준 것입니다. 이에 아노라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주고 위로의 말을 하니까요. 이에 아노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가치가 높은 행위이니까요. 허나 그녀는 그의 위에 올라가서 깨닫습니다. 그의 애정과 자신의 서비스는 다르다고요. 따라서 이고르의 키스를 거부하고 그에게 안겨서 웁니다. 이 순간까지 값을 치르며 살아야 하는 자의 서글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애니라고 하고 소개를 하며 일을 하죠. 이는 일하는 현대사회 사람이라면 일하는 자아와 일하지 않은 자아를 분리하고 싶은 심리인 것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노동에 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성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이 영화가 매우 좋은 점은 지루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너무 재미있어요. 이 재미라는 것이 눈요기적으로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초반에 로맨틱 코미디 같은 전개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추적극, 총극, 코미디 뒤에 따라오는 드라마가 흥미진진했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만의 특징일 수도 있는 마지막 장면의 진한 여운도 저에게는 무척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포장지를 벗겨내서 나오는 극현실주의적인 드라마가 일품인 영화 아노라에 대한 한 줄 평은 우당탕탕 활극 끝에 맞이하는 씁쓸한 현실의 일상입니다. 단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